오늘 진핑이가 에이펙 방한 가능성도 고려. 걔는 뭐 맨날 온다 하면서 안 오잖아. 시진핑이 한국에 한번 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야 우리도 너희들한테 이런 거 좋은 거 주고 니들도 우리한테 이런 거 좋은 거 주고 우리 지금 서로 윈윈하고 쿵짝 좋아 야 서로 한 번씩 가자 이게 아니야. 물론 큰 그림은 그거지만 디테일하게는 진짜 막 사소한 것까지 맞아야 돼. 뭐 날씨도 맞아야 되고 온도 차 그다음에 뭐 길거리 뭐 보안 문제 뭐 항공편 뭐 세세한 것들 심지어 묵는 장소부터 뭐 음식들 뭐 이런 거 진짜 다 맞아야 돼. 일단 시진핑이 오잖아. 그것까지 맞춰줘야 돼. 시진핑이 이동하는 그 노선에는 반중 시위라든지 반중 인사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보장이 돼야 돼.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용 뭐 주방장 이런 거 당연히 데려와야 되고 그럼 요원들 가드들 국정원 이런 애들도 막 엄청 데려오겠지.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한테 좋은 점도 있지. 오면 좋아.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아. 진짜 그냥 국제 정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시진핑이 한국 와서 한국이랑 쿡장을 한번 해주면 좋은 점이 꽤 많아. 하지만 과연 올까?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이익 가져가면 좋을 텐데 그건 너무 이제 순진한 발상이지. 너무 순진하지.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암흑의 세력들이 한국을 침투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막아야 될 것도 많아. 정치판에서 싸워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정치판에서 싸우는 것도 이게 되게 불리한 게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일단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럼 정책 방향이 어느 당이 잡냐에 따라서 다 바뀌잖아. 그럼 이 정책 갔다가 저 정책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 지긋하게 지네들이 밀고 나갈 그런 정책들 그리고 막 10년 계획 20년 계획 이런 거 세운다니까. 이런 거 딱 세워놓으면 걔네들은 그냥 진짜 지긋하게 그냥 시간은 자기들 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거든. 근데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막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게 확 변하니까 정치적 싸움에서는 많이 불리하지. 중국이 너무 깡패 짓을 해서 그렇지 그게 제일 큰 거야. 그게 제일 씨인 거야. 중국에 좋은 점들 많아요. 나도 중국의 음식 좋아하고 중국의 여행지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한 개 때문에 그게 다 묻히는 거야. 그런 거는 진짜 국익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아무 쓸모 없어. AI 그게 무슨 굵기예요 허핑턴님. 걔네들 그 뉴스 나왔잖아. 그 칩 한 5억 달러 정도 미리 쟁겨둔 거라고. 애들 그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 563만 달러 8만 달러인가 그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해외 가서 중국 여권 있으면 다 된다고 했다가 중국인 여러분들 한시라도 중국을 좋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 가도 상관없어. 중국 음식 좋아하는 거 괜찮아. 중국 영화를 보고 중국 노래를 듣고 상관없지만 근데 딱 외교나 정치 이 와중에 중국을 살짝이라도 좋게 보면서 뭔가 좀 살짝 마음이 살짝 넘어갔다. 그때부터 그냥 진짜 팬티까지 다 벗겨지는 거야. 절대 중국이 이런 거 해주네? 중국 좋아 보인다. 이 순간 넌 끝난 거야.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해요? 항상 이성을 차리고 중국이 한국한테 뭐 해줬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한테 한한령 해제. 야 한국 스타들 중국 와서 돈 막 벌어. 야 씨 다 해. 그럼 중국 야 우리 잘 지내볼까? 이게 아니라니까. 중국이 뭔가 한한령 풀어주면서 야 다 해 이랬을 때 더 경계해야 돼. 저 새끼들 또 뭘 빼갈라 하지? 잠깐만 얼마나 큰 걸 빼가려고 저걸 해제해주지? 야 살펴봐. 주위에 주도 새도 모르게 빼가고 있는 거 없는지 살펴봐. 이게 정상이야. 더 경계해야 돼. 이걸 왜 몰라? 그리고 절대 짧게 생각하면 안 돼. 단기간 안에 중국이 우리한테 빼갈 게 없는데? 걔네들은 20년 30년 50년 후까지 것까지 다 보고 있어. 어차피 공산당 체제 줄곧 갈 거니까. 지금 당장 털리는 게 없어도 이게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계속 한국 사회에 만연하면 나중에 뭘 털리게 되느냐 이것까지 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시진핑이 뒤져야 병신 같은 중국이 살지 않을까? 시진핑이 뒤져도 공산당 체제는 불변할 거야. 두 번째 시진핑 올라올 거야. 내가 봤을 땐. 문화 대혁명급으로 한 번 더 터지면 쪼개질 거야. 그때 터졌는데도 안 쪼개졌는데 지금은 더더욱 안 쪼개지죠. 근데 내가 항상 말하잖아. 중국 공산당은 망할 일이 없어. 왜? 14억 인구 피 빨아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누가 망하느냐? 중국의 국민들은 서서히 죽어가요. 말라 죽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그 공산당 구조가 그래. 중국 연예인뿐들만 아니라 중국에서 돈이 많은 어느 정도 급의 부자들은 다 해외로 나가요. 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돈이 있으면 그게 돼. 근데 돈이 없으면 중국에서 살아야지 뭐 어떡할 거야. 아니면 이제 망명해가지고 막 이렇게 천리 만리길 걸어가지고 불법 이민 이런 걸로 이제 해외로 가야 되는데, 야 그거는 가다가 죽어. 중국 사람들 중국 탈출해가지고 멕시코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그 길 알죠? 그 다큐에 다 나와 있어. 야 가다가 죽어. 중국 사람들 해외 이민 갈 때 중국 정부에서 막나요? 아 그거 막으려고 지금 은행에서 돈도 함부로 못 빼내게 하잖아요. 막지. 비트코인도 못하게 하고 막 돈 뺄 수 있는 수단들 다 막 못하게 하고. 성공한 공산주의가 싱가포르인가요?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지. 국민들이 불만이 없잖아. 그리고 국민들 잘 먹고 잘 살잖아. 국비로 유학을 보낸대잖아. 상위 1% 어디 유학, 상위 2%, 뭐 상위 5%, 10%까지 다 유학 보낸대잖아. 국비로. 집도 다 주고.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지. 아 근데 중국인들도 돈이 진짜 좀 어느 정도 부자급이고 어느 정도 많아지면 그때는 이제 또 해외 나가고 돈 뽑는 데는 문제 없어요. 서류만 잘 낼 수 있다면. 싱가포르 독재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 뭐 민주주의적인 나라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진짜 싱가포르만 봐도 독재라도 온 국민들이 다 잘 살고 불만이 없으면 이게 유지가 돼.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싱가포르는 돈이 많은 데다가 국민 수라 해봤자 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국민들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자국민을 어느 정도까지 챙기냐면, 자국민이 아파트 이런 거 사는 거 외국인이 사는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받아. 그리고 자국민이 전문적으로 가서 사는 식료품 가게, 식당 이런 게 따로 있어. 거기는 가격이 미친듯이 싸요. 나도 싱가포르 여행 가면 그런 데 가서 먹거든. 10,000원이면 진짜 와, 10,000원이면 야 스테이크 한 개 시키고 덮밥 한 개 시키고 국수까지 한 개 시켜. 그게 이제 현지인들이 쓰는 물가의 그런 현지를 위한 복지. 하지만 싱가포르 가서 외국인들이 가는 관광지를 간다? 가격 겁나 높아지지.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팔 부동산들은 따로 지어. 엄청 뭐 이렇게 여기저기 지어가지고 뭐 조금 고급스럽게 딱 지어놓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겁나 비싸게 팔거든. 근데 싱가포르 국민들이 살 주택은 또 따로 지어. 그 지역에 그냥 싱가포르 국민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따로 짓는데, 그 아파트 가격은 10분의 1? 10분의 1에다가 뭐 정책이 다양해요. 또 어떤 정책은 뭐 얼마만 주면 뭐 10년, 20년 계속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가 이제 국민들한테 해주는 부동산 정책인 거지. 싱가포르 살아야겠다. 고맙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그런 꿀을 빨면서 살려면 싱가포르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싱가포르 이민 가는 거 겁나 빡세요. 물론 돈이 엄청 많다. 그러면 솔직히 뭐 어디 살아도 상관없어. 근데 진짜 간당간당한 돈 가지고 싱가포르 이민을 생각한다? 빡셉니다. 내 친구 지금 거기서 한 7, 8년 정도 살고 있는 친구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 요번에도 신청했다고 하는데 모르지 어떻게 될지. 싱가포르이 잘 사는 나라예요. 싱가포르 한 가봐요. 싱가포르 개 1인당 GDP가 한 8만 달러, 9만 달러 될 거야. 아시아, 동남아시아 통틀어 가지고 1위예요. 한국 1인당 GDP가 지금 3만 5천 달러인가요? 싱가포르 국적이다. 그걸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뭐 일을 하든 뭐 자녀가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정부에서는 자국민 혜택이 졸라 많아요. 그만큼 자국민들한테 불만을 없게끔 딱. 그래서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살다 보면 싱가포르 사람이 되고 싶어 해. 교육비 지원해주지, 뭐 지원해주지, 뭐 지원해주지, 집값 지원해주지,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어. 한국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서 싱가포르에서 이런 금융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연봉 한 3억 정도 버는 거 어렵지 않거든? 보통 2억에서 3억 벌어. 싱가포르에서 일하면. 봐봐. 근데 2억에서 3억 버는데 싱가포르 외국인들은 살아야 되는 집이 따로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 가족이 산다. 그럼 아파트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아파트 한 달 월세가 한국 돈으로 싸도 500이야. 싸도 5, 600. 비싼 데는 1000, 2000 하는 데도 많아. 그리고 애기들이 있어. 애기들 학비, 유치원비. 와, 씨, 말도 안 되게 비싸. 막 2, 300 들어가. 근데 거기다가 병원까지 가나나? 외국인들은 의료비도 개 비싸요. 근데 나는 이 나라에서 지금 2억에서 3억을 벌고 있어. 3억을 벌고 있는데 모이는 돈이 없어.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동료가 싱가포르 사람이야. 똑같이 3억 벌어. 야, 너 월세 얼마 내니? 나 월세 한 달에 10만 원. 야, 거기 어디냐? 나도 거기 가서 살게. 거기는 싱가포르 사람들만 살 수 있어. 야, 니네 애들 거기 무슨 뭐 유치원 거기 좋은 데 간다며. 그거 얼만데? 거기 돈 안 내는데? 싱가포르 자녀들은 지원해줘. 안 내.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싱가포르 국적 어떻게 따지? 눈에 불 붙어요. 싱가포르에서 일하면서 살던 한국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정규직으로 돼가지고 일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무조건 싱가포르 사람이랑 결혼을 하든 아니면 싱가포르로 이민을 하려고 하든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싱가포르 가서 일을 하다가 자리를 못 잡았어. 그러면 비싼 물가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딱 이 두 가지야.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지인분도 여성분인데 싱가포르에서 미용을 해. 미용사야. 근데 미용사도 연봉이 장난 아니야. 하지만 연봉은 세면 뭐해. 생활비로도 많이 나가는데. 근데 요번에 싱가포르 남자랑 결혼을 했거든. 결혼을 하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지. 그냥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 그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부부끼리 이렇게 싱가포르 가서 이런 친구도 있어. 남편도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와이프도 싱가포르에서 일해. 둘 다 한국 사람이야. 근데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네.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이제 자녀도 낳고. 근데 이제 생활비가 월세 미친 듯이 나가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로 이민할 수 있는 그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공부해가지고 계속 이민을 가려고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 근데 잘 안 돼. 그건 잘 안 돼. 싱가포르 안에서만 잘 살아봐야 의미 없다고요? 싱가포르 안에서 잘 살잖아. 어딜 가나 잘 살아. 야,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돈 벌고 있는 부부라든지 친구 애들 보면 뭐 한 번씩 이렇게 한국 나올 거 아니야. 야, 한국 오면 싱가포르에서 살다 온 애들한테는 한국 물가 싸지. 싱가포르에서 상류층으로 산다. 이 세계 어딜 가도 잘 살아요. 잘 사는 축에 속해. 근데 맞아. 싱가포르 집값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 옛날에 한국보다 좀 쌌다? 지금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이민 가면서 싹 다 올려놨어. 한국 진짜 이 부동산 거프 때문에 크게 한번 꼬꾸라질 것 같아. 진짜로. 나라 가도 서울은 가격 방어해줄 것 같다고요? 뭐 봐야지 뭐. 일본 애들 부럽다고요? 일본 가서 살아. 진짜 이게 어느 나라 부럽다라고 한 애들 보면 그 나라 잘 사는 애들만 보고 부럽다 그래. 직접 가서 살아봐 그러면. 한국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여러분들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해외를 전 한 달 살기로 가잖아. 여기저기서 난 다 살아봤어. 근데 해외를 나가서 살면 살수록 한국이 최고다. 돌고 돌아 한국이 최고야. 해외를 나가면 나갈수록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는 거를 더 뼈저리게 느껴요. 여기저기 가봐 좀. 그리고 한번 살아봐 진짜. 뭐 호주 가봐. 일본 가봐. 가서 살아봐. 형님 자산 100억 있으면 뉴욕 사시나요? 서울 살지. 자산 100억? 서울 살지. 무조건 서울 살지. 자산 좀 더 올려봐봐. 100억 너무 작아. 자산을 좀 더 올려봐봐. 1000억으로 해볼까? 만약에 1000억이 있잖아. 만약에 1000억이 있으면 그거는 서울 살지. 여러분들 한국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 편한 나라예요. 돈이 많아. 그럼 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도시 가서 살래. 가봐. 야, 돈 많고 살기 편한 곳 한국만 한 데 없어. 근데 어디든 그렇지는 좀 다른 게 돈 많으면 달라. 일단 돈이 많으면 잘 생각해봐봐. 일단 돈이 진짜 한 1000억대로 많아지면 웬만해서 한국에서 내가 살고 싶은데 다 살 수 있고, 내가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거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편의 서비스들이 한국에 제일 많아. 다른 외국 가잖아. 네가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존나게 많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싱가포르 내가 아까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싱가포르에서 왜 안 살고 싶은지 알아? 싱가포르 인프라 있잖아. 싱가포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딱히 인프라를 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차가 졸라게 막혀.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배달 안 돼. 배달 졸라게 안 돼. 그리고 편의성? 병원. 나 옛날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싱가포르 병원 갔었잖아. 와, 거기 병원 쓰레기야. 돈 있는데 의료가 그렇게 후진 나라에서 살라고? 때려 죽어도 안 살아. 싱가포르는 그냥 돈 있으면 놀러 가 그냥. 그 정도가 딱 좋아 그냥. 그 한국 부부들은 왜 굳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려고 하느냐. 거기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월급이 센데 일단 월급을 세이브 하려면 이민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꾸역꾸역 이민 가려 하는 거지. 결국에는 다 한국 돌아와서 살고 싶어 하고. 한국의 생활 단점은 뭐일 것 같냐고? 한국의 생활 단점 얘기해봐봐 여러분들. 뭐가 불만이라서 해외 가고 싶습니다. 얘기해봐봐.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이 친구 아까 내 중국 얘기하는 거 못 들었구나. 지금 중국 경쟁 어떻게 되고 있는 거 못 봤어? 방금 내 얘기하는 거? 한국은 처녀와 결혼할 수가 없다? 그게 불만이야? 이 새끼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처녀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런 종교의 나라로 가. 한국은 금융업이 약해서 불안합니다. 국내 금융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셨나? 근데 지금은 핸드폰
핸드폰 깔딱깔딱 해서라도 내가 투자하고 싶은 국제시장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든 안전한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세요. 그거는 살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안 됩니다. 뭐 요즘 뭐 미국 국장, 뭐 서양 개미들 많잖아. 미국 투자하든가, 금 투자하든가. 뭐 굳이 불안한데 왜 투자해? 많이 벌려고 불안하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 욕심이야. 그거랑 살기 불편한 거랑 뭔 상관이야. 금융이 불안하다. 투자하지 마 그러면. 실물 자산으로 남겨둬. 금 사, 금. 그러면 불안할 거 없어. 야, 돈 가치가 떨어져도 금 안 떨어지잖아. 금 사. 한국 출산율 낮아서 불안하고 연금도 못 받는 나라가 그러면 배부라님 이걸 물어볼게요. 다른 나라 가면 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출산율이랑 당신도 지금 별 상관없어. 당신이 그러니까 살기 편하고 불편한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나중에 당신한테 뭐 배민 배달해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배민은 못 참는다고? 그래도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배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인력들 다 동남아라든지 중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이쪽 사람들로 다 채워집니다. 한국에서 배민 하려고 지금 줄 서 있는 외국 애들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야. 그 당신이 사는 거랑 불편한 거 전혀 없어. 거제도인데 배민 알바 중 7할은 베트남 외국인임. 벌써 이렇게 되네. 요즘 서울도 편의점 가잖아. 알바들 다 외국인이야. 강원도 가면 고깃집 알바도 다 외국인이라고요? 속초 가봐. 속초에서 오징어 순대 파는 애들 다 베트남 애들이야. 야, 오징어 순대 베트남 애들이 제일 잘 만들어. 계란 딱 묻혀가지고 맛있어 졸라 맛있어 이러면서. 저번에 저쪽에 종로 쪽에 내장탕 맛집. 내장탕 좋아합니까? 한국인의 정말 정통적인 그 한국인의 따뜻한 음식 내장탕 한 그릇 딱 먹으러 갔어. 주방에 저기 딱 뚝딱거리더라고. 앉아있었지. 테이블 몇 번 하면서 이 그 뚝배기 있잖아. 뚝배기 이걸 딱 그거 집게로 잡고 이 딱 이렇게 창구로 이걸 내줘. 야, 팔이 흑인이야. 내가 봤을 땐 인도계입니다. 대한민국인 내장탕 인도인이 끓이고 있었구나. 아무튼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 인구를 채워줄 외국 젊은 친구들 줄 서 있어. 이러다 캐나다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캐나다 졸라 웃기지. 캐나다 어떤 축제에서 캐나다 인플루언서가 나가가지고 여기는 캐나다 무슨 축제인데 딱 찍는데 반이 중국인이고 반이 인도 사람이야. 이거 캐나다 축제 맞나요? 나 지금 중국인가? 인도인가? 추억님이 얘기한 거 보이죠?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 요즘 공사판 가면 거기 완전 대장급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밑에 있는 반장급 관리직들은 동남아나 중국 사람들 많아. 걔네들이 그쪽에서 일을 제일 오래 했고 한국말도 이제 다 배웠으니까 잘하고 경력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반장 다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출산율 낮아서 외국인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정체성이 줄어들지 않나? 그거는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지 삶에 있어서 불편하진 않아. 뭔 말인지 알죠? 그건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고 삶에 제가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뭐가 살기 불편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지. 나도 그건 걱정돼. 진짜 한국이 전통 혈통이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이 안 된다? 와,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의 이 입김이라든지 한국인들의 그 말빨 이런 게 그냥 이 사회에서는 약해지는 거 아니야. 와, 그렇게 되면 진짜 그건 진짜 심각하지. 그거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인 사장 밑에서 일할 가능성이 엄청 커진다니까. 지금도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뭐 자영업직 사장님들은 그래도 다 한국 사람들이고 뭐 여기저기 기업들 사장들도 다 한국 사람이지만 점점 이제 잠식되어 간다 이거지. 조선족이 호텔 소유한 사람들 있잖아. 그거는 이제 뭐 일부분이지만 뭐 물론 그것도 점점 스며들면 규모가 엄청 커지겠지. 나중에 뭐 어디 호텔 호캉스 가자 딱 갔는데 중국 사람이 차린 거. 혹은 중국 사람이 인수한 거. 가능성이 있어. 맞아.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은요 외국인들이 살기에도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거 정책을 빨리 좀 이제 막을 거 막고 퍼줄 거 덜 퍼줘야 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외국인들한테 실업급여를 줘? 미친 거 아니야? 의료 지원 그만 해주고 무슨 뭐 정착금 한국인들도 정착을 못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정착금을 왜 줘? 이런 것들을 때릴 거다 한 개 한씩 때려야 되는데 정치인 중에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 세금 혜택 그걸 왜 줘? 이민 혜택 한국인들이 못 받는 혜택들 걔네들 겁나 많이 받아.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화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하는데 화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그런 혜택을 거의 다 받아. 난 그거 잘못됐다고 봐.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찐 공부하고 싶은 애들 교육비라도 대줘. 대학교 학생들 한국 학생들 등록비도 안 깎아주면서
그 지원은 겁나게 여기저기 다 퍼주고. 야, 한국에 그런 대통령 나와야 돼. Make Korea Great Again. 그건 국제 상대로 힘이 있어야 가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진짜 한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라는 이념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다면 트럼프처럼 하면 안 되지. 트럼프처럼 한국은 그런 위치가 아니야.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막을 건 막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요번에 기사 그거 떴더만, 요번에 한국에서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보면서 한한령 풀어달라 이런 거 안 풀어줄 거란 말이야. 안 풀어주면 우리도 뭐 한 개 티 안 나게 슬쩍 까야 돼. 뭔가 한 개씩. 그 중국이 잘하는 거 티 안 나게 없애버려. 슬쩍. 중국 사람한테 이런 혜택 주고 있어. 요거는 없애. 슬쩍. 야, 깔 거 까야지 우리도. 우리는 맨날 땅 파서 장사해? 막마로 옛날에 일본도 한국 상대로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했잖아. 그런 것처럼 한국도 뭔가 우리가 너무 퍼주고 있는 거다 싶으면 삭감을 하든 아니면 50% 감소를 하든 아예 없애기 좀 한다면 티 안 나게 쓱쓱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혜택 주고 외국인 한국에 정착한 자녀들한테 혜택 주고 그런 혜택들 한국 본토 학생들한테 주기 전에 거기까지 가면 안 돼. 한국 본토 자녀들, 한국인들,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고 나서 충분히 받을 때 그때 그쪽으로 가야지. 지금 한국 애들도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안 된다고요? 그것도 문제긴 하진.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니까. 중국 봐봐. 중국 이민자들 절대 안 받아주는 거. 외국인들한테 혜택이고 나발이고 싹 다 없앴어. 그 귀화 선수는 그건 다른 얘기고. 그거는 그 특출한 재능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그 재능을 보고 이게 데려간 거고, 그거는 다른 얘기지. 만약에 당신이 HBM 내가 만들어줄게. 중국에서 국적 바로 줍니다. 야, 엔비디아 H100 그거 내가 만들어줄게. 바로 줘요. 그리고 제 주위에 한중 커플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친구들 보면 일단 다 한국에서 살고 국적을 최대한 한국으로 옮기려 그래. 자기 자녀들까지 것도. 그러니까 이거지. 한중 커플은 이런 게 제일 좋아.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 가지고 있고 중국 사람은 중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한테는 한국 국적을 줘. 그러면서 이게 양쪽의 혜택을 다 챙겨 먹는 거야. 그게 제일 좋아. 중국 예를 들어서 남편이 중국 사람이다. 그럼 남편 명의로 중국에 해줄 수 있는 거 해놓을 수 있는 건 해놓고 빼올 수 있는 건 빼오고, 안전자산 확보는 한국 와이프 국적으로 한국에다가 딱 해놓고 왔다 갔다. 근데 그것도 한쪽이 다 먹고 튀면 답 없다고.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사상 검증이라든지 좀 해야지. 일단 한중 커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그 중국,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 중국 쪽이 일단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뭐 말인지 알겠지? 좀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어떤 억압을 받고 있고 어떤 인권을 대우를 못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도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해외에 와서 이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여기 우리 방에 추억님, 저도 한중 부부인데 아들만 혜택 받음. 한국 국적에 중국 북경 3 이거 혜택 받지. 그리고 그 자녀 혜택을 더 받으려면 해외에서 아마 6년 이상 유학일 거야. 6년 이상 유학을 하고 국제 커플 집안이고 자녀가 한국 국적인데 해외에서 6년 이상인가 유학을 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갈 때 가산점 굉장히 높아져요. 가기 쉬워집니다. 그게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대든. 그런 거 보면 또 국제 커플이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점들은. 저는 해외에서 유학을 16년을 했는데 그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어. 알았으면 나도 아마 대학을 한국 와서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씩 해보거든. 난 그런 혜택이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면 한국 국적으로 북경대 청와대 준비해도 되고, 그것도 그거 개꿀이지. 중국 애들보다 가기 한 난이도가 100에서 한 5 정도로 줄어들지. 그러니까 국제 부부는 좋은 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 나라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 나라에 가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아. 진짜 중국 가정에서 태어난 중국 애가 중국에서 베이징대나 칭화대를 가려면 진짜 뼈를 깎아내도 못 갈 수 있어. 한 5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국제부부잖아요. 국제부부인데 일단 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 그러면 한국 국적으로 청와대나 베이징대 가는 거는 그건 진짜 난이도가 100에서 한 5 정도로 떨어져요. 정말로. 그런 거는 아주 괜찮은데 내 주위에 아는 여자의 동생이 한 명 있어.
옛날 알던 여자 동생인데 애가 중국 남친을 사귀었는데 내가 중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애가 중국 남자친구가 너무 좋다는 거야. 걔한테 진짜 잘해주고 자상하고 그러니까 야 너 그러다가 시집 가겠다 하니까 한 6개월 사귀더니 중국으로 넘어가서 부모님을 보러 갔대. 그쪽 부모님을. 딱 보러 갔는데 파혼하고 왔다는 거야. 결혼 얘기가 나와가지고 넘어간 건데 파혼하고 왔대. 일단 앉아서 밥 먹는데 그쪽 부모님이 이 한국 여자애한테 공산당 사상을 존나 주입시키더래. 한국 그 정치인들 그거 봐봐. 중국은 한당제 공산당이 좋은 거야. 이러면서 씨발 파혼하고 왔어. 이런 걸로 존나 많이 싸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나의 뭐 정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세계 정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돼. 솔직히 막말로 한국에서도 야 남녀가 사귀는데 한쪽은 좌고 한쪽은 우야. 얘네들도 싸워. 맞잖아. 근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을 이건 부딪힘이 이건 이혼감이지. 중국에서 살면 한국보다 이게 좋다는 점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호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중국 요리 다양하게 본토 맛으로 먹을 수 있어. 봐봐, 추억님 말대로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진짜 중국에 살다 온 사람들 정말 한국 데려와서 일 시키고 진짜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다니까. 근데 그 새로운 세상에 눈 뜨는 순간 그 어느 중국 사람도 중국 다시 돌아가는 거 싫어해. 절대 안 돌아가려 그래. 중국은 대국이고 근데 그건 맞아. 중국이 대국은 맞아. 뭐 중국이 대국인데 근데 막 중국 애들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 중국을 막 그렇게 자랑할 만큼 아직 중국이 그렇게 자랑스럽진 못하거든. 근데 걔네들은 뭐 아직 거기에 뭐 취해서 사니까 중국이 대국은 맞지. 소국은 아니잖아.